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영체제 2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운영체제의 역사를 얘기한 다음에 운영체제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훨씬 깊게 가고 싶었는데 다루고 싶은 주제도 많고 제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좀 오버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청 깊게는 못하고 이제 최소한 운영체제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내가 운영체제를 이렇게 이해하고 하면 참 좋겠구나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운영체제가 최초의 운영체제는 1956년도에 나왔다고 해요. 근데 최초의 컴퓨터는 1952년도, 사실 그 이전에 ABC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상용화에 영향도 많이 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인 시대는 ENIAC, 1952년도쯤에 나온 그 컴퓨터를 이제 컴퓨터라고 처음에 칭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아무튼 ENIAC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렇게 ENIAC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ENIAC을 사용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운영체제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서 어떤 하나의 연산, OMR 카드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에 이제 이걸 채점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딱 넣으면은 채점 결과 뿅 나오죠. 예, 그 연산을 한 번만 하고 또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또 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시키고 그 계산이 끝나고 나면 끝인 거야. 그래 버리니까 사실 좀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이거를 운영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자동으로 되게끔 한번 해보자가 운영체제가 생긴 이유 중 하나예요. 그래서 1956년도 컴퓨터가 생기고 이제 ENIAC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제너럴 모터스의 IBM 704를 위해 개발한 GM NAAIO, 입출력이겠죠 끝에는. 요런 게 나옵니다. 요 PC에요. 또 겁나 크죠. 겁나 큰데 왜 이래요? 요 되게 이 PC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요렇다고. 아무튼 요게 이제 최초의 운영체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개인용 또는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유닉스는 1969년도에 탄생을 합니다. 누가 만드냐? 요 두 분이 만드세요. 그래서 켄 톰슨,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데요. 이 데니스 리치라는 분은 C 언어도 만들었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C를 강의를 할 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데니스 리치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C 언어를 남기고 가셨죠. 2011년 10월 12일에요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미국에 한번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영향을 주신 분이 데니스 리치 이분이신데, 왜냐면 저는 미국 친구들한테 부러웠던 게 거기에 진짜 컴퓨터 역사에 기여하신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제가 많이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데니스 리치라는 분을 꼭 뵙고 싶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병특을 할 때가 2010년도에 병특이 됐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C를 배우면서 이거 만드신 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컴퓨터 역사에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유닉스가 전신이 돼서 우리가 지금 서버용 개발자들이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맥OS X조차 리눅스의 영향을 받았고, 유닉스의 영향을 받았고요. MS 윈도우조차도 이제 유닉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현 시대의 GUI는 대부분 유닉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운영체제의 아버지라고도 생각을 하긴 해요.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 벨 연구소 있죠? 그 전화기 발명한 그 연구소에서 컴퓨터의 역사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C도 개발을 했고 이렇게 유닉스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전화기의 발명과 이 어떤 이 컴퓨터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1983년 튜링상을 수상을 하는데요. 앨런 튜링이라고 해서 비운의 천재 얘기 많이 하죠. 이분에 대한 얘기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운의 천재인데 인공지능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튜링 계산기, 튜링 계산기가 튜링 머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세요. 그리고 비운의 천재로 약간 동성애자였는데 그게 걸렸나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화학적 거세를 당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앨런 튜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볼게요. 근데 아무튼 되게 불쌍해요. 불쌍해. 그래서 애플 로고가 앨런 튜링을 뭐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럴 정도로 아무튼 되게 컴퓨터 업계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튜링상이란 게 이제 노벨상처럼 이제 그 기여하신 분을 기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음악 쪽에서 유재하 가요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재하 씨가 돌아가시고 그 분을 되게 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유재하 가요제인가요? 아무튼 그걸 만들어서 이제 신인 가수들을 많이 발굴해냈죠. 신인 창작자들이랑.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잘 폰노이만 상 같은 거 없나? 저는 노이만 상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컴퓨터 역사에 폰노이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천재적인 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81년도 MS-DOS,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전신 같은 거예요. MS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MS-DOS는 이제 검은 화면에서 이렇게 타이핑하는, 지금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콘솔 있죠? 예.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 저 어렸을 때는 요런 운영체제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지금 리눅스를 쓸 때도 요런 형태죠. 리눅스도 이제 GUI와 요런 콘솔 확령이 같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제가 윈도우즈 10 쓰거든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도 요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한다. 양쪽이 다 지원되는 건데, 옛날에는 요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MS-DOS인데,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1984년에 맥OS가 이제 나옵니다. 애플에서.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애플의 맥OS가 나오고, 1985년도에 윈도우 1.0 GUI의 가능성을 열다. 이게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요게 지금 윈도우 1.0인데요 1985년 이 간지가 이게 간지가 나. 얘는 왜 맨 앞으로 못 가져올까요? 더 뒤로 가라.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운영체제 같지 않잖아요. 그냥 프로그램 하나 실행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이때는 MS-DOS도 그렇고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을 그러니까 콘솔 환경에서, 검은 화면 환경에서 디스켓을 넣으면 그 디스켓이 그러니까 디스켓을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운영체제를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0 보면 게임도 있고 시계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도 움직였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1.0을 제가 써본 적은 없어서. 의외로 제가 MS-DOS는 많이 써봤는데 이거는 써볼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메모리 사이즈도 보여주고 있고 나름대로 감성이 뿜뿜하네요. 1.0은 제가 써볼 일이 없어서 이거는 스킵을 하고요. 아무튼 85년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제가 86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던 게 뭐냐면, 화면에 어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화면에 어떤 게 그려짐으로써 지금 우리가 하는 단축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창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처음에 열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운영체제라기보다는 실행 파일 같은 느낌. 그 프로그램 실행하면 저 화면이 나오는 거야. 뭐 요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윈도우 95 나오고 뭐 엄청 알죠? 대부분 다 아시죠? 윈도우 95 나오고 뭐 윈도우 나오고 뭐 리눅스 나오고 맥은 맥대로 개발 계속 되고, 그러니까 GUI까지가 제가 딱 말하고 싶었던 곳이고요. 자, 운영체제의 역할, 중요 역할이에요. 그냥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체제의 첫 번째 역할,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에 인터럽트,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장치 드라이버, 네트워킹, 보안, 입출력, 기타 등등.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프로세스 관리. 이게 뭐냐? 일단 프로세스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프로세스란 무엇이냐면, 제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로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CPU 사용, 어휴, 난리 났네요. 프리징이 잘 안 걸리다가, 네, 요렇게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뜹니다. 보시면 이거 하나가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자체가 프로그램 하나가 실행되고 있는 게 프로세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는 ID 같은 게 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나의 고유 ID가 부여가 돼요. 관리에서 제일 편한 건 번호 부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몇 번 사병 뭐 이렇게 군번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번호, 우리가 학교만 가도 번호를 부여하죠. 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관리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가 내가 부여받은 번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란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한 프로그램들을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여러 개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운영체제가 굉장히 정신없겠죠.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막 정신없이 움직이죠. 뭐 CPU 사용량에 따라서 뭐 지들끼리 막 겁나 움직이고, 메모리 사용량에 따라서 겁나 움직이고 있죠. 그런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동시에 여러 개 수행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이 프로그램에선.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도 사용을 하지만 그 중요도가 좀 낮더라도 낮은 애들도 충분히 이제 쇼부를 쳐주는 거죠. 쇼부가 아니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관리해준다.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이유죠. 두 번째, 인터럽트. 사전적인 의미로는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하드웨어 인터럽트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럽트가 뭔지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밥을 존나게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맛있어.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 그래서 전화가 딱 와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전화 딱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놓고 다시 뭐예요? 밥 먹죠. 자, 이 과정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어디서 발생했냐면,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밥 먹는 거 멈춰야 되죠. 그래서 너 멈춰 라고 하는 게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것도 있는데 약간 외적 요인에 의해서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멈췄죠. 이런 것처럼 이 인터럽트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인터럽트를 걸 수도 있고, 내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폭주하잖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폭주하면 막 이렇게 힘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막 폭주했을 때 뭐 꼭 있잖아. 꼭 이렇게 꼭 반항기 되게 많은 캐릭터가 막 폭주를 막 존나게 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막 나 좀 멈춰줘 하면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이제 막 멈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거를 멈춰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폭주라면 내가 멈추는 거죠. 멈춰! 해가지고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따라서 내가 크리티컬 해줬을 때 내가 요청을 해서 운영체제가 멈춰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반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컴퓨터가 되게 오류가 많은 상황이야. 이게 의도된 상황이 아니고 되게 크리티컬한 것 같아. 그러면 운영체제 요청해서 나 좀 멈춰줘 라고 해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개념은 프로그램에서 꽤 많이 이렇게 나오는 개념 중 하나고요. 그리고 외적인 요인에서 프로그램이 판단했을 때 제가 지는 잘 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암세포 같은 거죠. 이렇게 오류인 상태로 계속 프로그램이 동작하면 프로그램이 봤을 때 야, 너 너무 위험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해. 메모리 누수가 뭐냐면 필요 이상의 메모리가 의도된 메모리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자원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메모리 누수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메모리 나중에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써버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메모리 누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방지하죠. 그래서 멈춰. 너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 프로그램을 멈춰라. 이렇게 뿅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메모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를 주로 설명을 한 거고, 하드웨어적 인터럽트라고 하면 그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 중 하나를 멈춰 버리는 거죠. 너 지금 멈춰. 너 지금 동작하면 안 될 것 같아. 너 지금 에러가 있어. 그래서 하드웨어에 제어까지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얘를 실행했을 때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이제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판단을 하고 이 하드웨어는 지금 위험한 것 같아요. 커널님 멈춰주세요. 그럼 커널을 통해서 그 하드웨어에 접근한다고 했죠. 그래서 걔네들 멈춰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장치를 정지시킬 수 있다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도 인터럽트예요. 아까 밥 먹을 때 내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설명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밥을 존나게 먹고 있어요. 밥 계속 먹네. 밥 그만 먹을게요. 아무튼 뭐라 그럴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신저로 나한테 막 계속 톡이 오는 거야. 그때 이제 이렇게 알트 탭해서 나가잖아요. 알트 탭해서 딱 나가서 채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럴 때 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실행은 되고는 있죠. 하지만 중요도에서는 조금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인터럽트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지금 채팅하고 있을 땐 채팅이 그 우선순위 1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위로 두고 나머지는 이제 화면에 그리는 건 없잖아요. 이게 내가 화면이 나와 버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럴 때는 인터럽트가 걸렸다고 볼 수 있죠. 아예 멈춰버린다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왜 갑자기 작업 관리자 실행하니까 프리징이 걸리지? 한동안 안 걸리다가. 돌겠습니다. 제가 메모리 카드, 그래픽 카드를 바꾸고 괜찮은데 갑자기 이러네요. 멈춰라. 이게 컴퓨터가 좀 오래되니까 작업 관리자 때문에 프리징이 걸려요. 그 작업 관리자를 끄니까 또 괜찮은데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사양이 되게 좋아서 제가 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네요. 좀 오래돼서 지금 메인보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요.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어의 역할, 너 멈춰 이렇게 강제로 이제 강제권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내 맘대로 순서를 딱 정해서 운영체제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게 결국에 운영체제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질서를 정의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CPU 모드를 제공하는데요. CPU 모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슈퍼바이저 모드와 두 번째는 보호 모드인데, 슈퍼바이저 모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실행 딱 됐을 때 슈퍼바이저 모드는 쉽게 말하면 보호 모드의 반대말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아예 보호가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드웨어에 접근을 아주 그냥 막는 사람 가드 한 명도 없이 그냥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컴퓨터 처음에 켰을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퓨터 처음에 켰을 때 보통은 바이오스 막 이런 거 뿅 뜨잖아요. 뭔가
삑 하더니 이렇게 화면 딱 뜨잖아. 그 화면 딱 기가바이트 이렇게 딱 써있고 막 그렇게 떠있을 때 그때까지는 슈퍼바이저 모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PU를 내가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거나 또는 보안 문제 때문에 CPU를 완벽하게 접근하면 위험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CPU는 자기 맘대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가 노출이 되면 얘를 100% 자기 맘대로 막 부리면 절대 강자예요, 프로그램에선. 그래서 CPU에게 그 CPU 모드를 제공해서 어떤 운영체제가 그걸 제어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운영체제 자체는 슈퍼바이저 모드를 자기가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프로그램들이 슈퍼바이저 모드를 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호 모드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 모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래밍들은 다 이제 보호 모드예요. 근데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가 필요할 때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래픽 카드랑 또 메모리의 기록 및 삭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원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반 응용 프로그램들은 접근할 수 없죠. 응용 프로그램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사용하기 못하게 하지만 관리 주체들한테는 슈퍼바이저 모드를 둬서 CPU의 제어권을 운영체제가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관리인데요. 갑자기 지치네. 확 지치네. 갑자기 급히곤. 메모리 관리인데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컴퓨터의 특성상 메모리는 충돌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메모리는 하나잖아요. 메모리는 하나지만 프로그램은 되게 많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무난하게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 메모리가 이런 거예요. 약간 이렇게 토지 같은 건데, 토지에 내가 딱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할까요? 내가 지금 이만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럼 이 부분은 내 땅이잖아요. 내 땅인데 내 땅에 다른 프로그램이 와서 집 지으려고 그러면은 한 명이 부셔지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시던지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같은 곳을 메모리 썼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동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여기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프로그램은 이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를 누군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접근했을 때 오작동이 일으켰을 때 컴퓨터가 꺼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딜 쓰고 있으니 너는 이걸 사용하지 마라 라고 이제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한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받고 해제를 할 때도 운영체제한테 나 이거 다 썼어요, 이거 반납할게요 라고 해야 메모리가 여기를 이제 이 공간을 또 치우고 여기 메모리 남았어요, 다음 프로그램 사용하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메모리를 할당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관리. 파일은 이것도 똑같아요. 하드웨어는 메모리처럼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하드디스크는 하나인데 같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프로그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드웨어는 하나니까, 하드디스크는 하나니까 얘도 같은 파일에 접근을 했을 때 1번 사용자가 이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2번 사용자는 좀 기다려주세요 라든지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 관리 체계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 관리 체계를 제공을 한다. 즉 파일이 동시에 접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충돌 문제에 대해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 락킹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이제 보호 모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락킹을 딱 걸어서 기다리세요, 저쪽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파일 관리 역할, 그러니까 질서예요. 운영체제가 필요한 건 여러가지 역할도 있지만 보통은 질서. 그 다음에 장치 드라이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컴퓨터 예전에 깔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컴퓨터를 이제 깔고 나면 보통은 이제 운영체제 딱 깔고 나면 예전에는
내 거 랜선 드라이버가 없어서 내가 디스켓이나 뭐 어떤 뭐 CD나 USB 같은 걸로 내가 다른 인터넷 되는 PC에서 받아서 그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그 랜선 장치 드라이버를 받아서 이렇게 USB 딱 꽂아서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로 이제 다른 드라이버를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윈도우즈 10에서 약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장치 드라이버가 수집이 돼서 너무나 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윈도우즈 10 거의 한 5, 6년 전부터는 이거를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장치 드라이버를 내장하고 있는 거죠, 운영체제가. 그래서 다양한 제조사의 장치 드라이버들이 내장이 돼 있어서 특별히 뭔가를 깔지 않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장치 드라이버가 이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수준에서는 좀 잦은 업데이트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운영체제,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는 따로 까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 랜선이나 이런 거는 잘 안 까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조사에서 메인보드 제조사나 아니면 랜카드 이제 제조사에서 주는 드라이버를 까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내장되어 있는 게 좀 버전이 좀 이렇게 좀 한참 아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이게 있으니까 저는 이거 있어서 좋은 거는 일단은 좀 편한 거 대충 쓰기 참 좋은 거. 아무튼 뭐 그런 드라이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손이 간다. 하지만 이걸 100% 맹신하지 마라가 저희 이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우리가 랜카드 있죠. 다 보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제 연결고리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제어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혼자서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개발자 수가 몇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몇만 명이란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한 개발 운영체제 자체가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다 만든다면 정말 손이 많이 가고 경우의 수가 진짜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 혼자서 하는 거는 오픈소스 고치는 수준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뭐 리눅스 뜯어 고치세요. 많이 해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네트워킹, 그래서 장치 랜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연결을 도와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일 공유, 프린터 공유, 이러한 것도 운영체제 단에서 나름 프로토콜이 뭐냐면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의하고 이 규칙대로 이제 서로 이제 프린터도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도와주고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이제 장치를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 보면은 그냥 다 하드웨어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같은 경우는 방화벽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보안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제가 썼는데, 여러분들 이제 막 방화벽 같은 거를 안 하면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들은 포트라는 게 다 열려버려요. 포트가 뭐냐면 내 컴퓨터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뜻하거든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컴퓨터에 문이 달린 게 아니고 약간 어떤 명시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물리적이진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접속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즉 서버의 역할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많이 쓰면 되는데, 사실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방화벽이란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접속하는 걸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는 것도 사실은 내 네트워크 패킷을 보낼 때도, 패킷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할 때 어떤 걸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채팅을 하든 뭘 하든 그럴 때 가끔 보면 방화벽을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원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뭔가를 주고 싶을 때, 사진이나 뭔가를 주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포트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문을 열어서 내가 가진 정보를 상대방에게 줄 때 주로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돌릴 때 방화벽을 풀어야 되고요. 내가 가진 서버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하니까 방화벽을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문만 푸는 거예요. 이 문만 딱 열고 나머지는 다 닫아주는 거죠. 디폴트는 다 닫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방화벽으로 이제 권한을 주고 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게임할 때 방화벽 풀어야 되지 않았었나? 워크래프트 3 막 이런 거 할 때도요, 이렇게 방화벽을,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방화벽을 풀지 않으면 방장이 될 수가 없어요. 게임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튼 요런 이제 보안적인 역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이제 요새 윈도우즈 써보면 바이러스 검사까지 하는 것까지 내장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V3나 이런 거 잘 안 깔아 쓰는데, 알약 이런 것도 이제 덜 깔아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지금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백신도 이제 결제를 하게 만들려고. 이 개놈의 새끼들은. 난 윈도우즈 정품 언제부터는 이제 좀 고마워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고마워서 정품을 많이 쓰는데, 정품 쓰세요. 웬만하면. 돈 여유가 되신다면.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도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내야 되더라고요. 요즘 이것도 지금 돈 내고 쓰는 거거든요. 드럽게 비싸. 이제 보안까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입출력인데요. 입출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여러 가지가 되겠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캠도 일종의 입력 장치겠고, 그런 입력 장치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드웨어인데, 하드웨어에서 수집한 신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 장치,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뭔가 이게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출력한다고 보는 대표적으로 모니터죠. 그래서 입력 장치에는 이런 마이크도 있겠고, 또 여러 개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출력해주는 것까지, 입출력까지 지원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만 했고요. 사실은 디테일 들어가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다들 뭔가 되게 역사도 깊고 이제 할 얘기가 존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이 대단한 거고, 그리고 그 밖에 기능 진짜 많잖아요. 운영체제 기능이 진짜 많아서 가상 메모리도 있고, 가상 메모리가 뭔지 얘기 좀 해드리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메모리가 부족하면 가상 메모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드디스크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해요. 하드디스크를 메모리처럼. 그런 기술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운영체제의 역할과, 오늘은 역할과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거나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게 있으면 팀노바 라이트 홈페이지에 오셔서 물어보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면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